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 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오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튼튼한 캐리어, 온갖 짐이 탑처럼 쌓이는 거대한 배낭. 하경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절에서 만난 보살은 대뜸 그의 가방부터 눈여겨봅니다. 가방을 단출하게 잘 싼 거 보니까 여행 고수인갑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크지 않은 크로스백 하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적합한 준비물입니다. 하경의 가방에는 온갖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들도 없고 돌아올 때 꾸역꾸역 사서 밀어넣을 기념품을 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그는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자입니다. 담백함은 이 시리즈 최고의 매력입니다. 매사에 쭈뼛거리고 소극적인 주인공의 성향을 닮아 요란하지 않을 뿐더러 내성적이기까지 한 8번의 여정은 비단 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1화에서 하경은 해남의 절을 찾습니다. 숙박은 하경의 여행 규칙에 어긋납니다. 템플스테이를 신청은 하지만 숙박은 포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목에 쌓인 돌탑을 보고 하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다. 마음 수련의 시간에 속으로 숫자 10을 세는 것마저 집중할 수 없던 그는 차라리 숲속을 헤매기를 택합니다. 그러다 무건수행하던 불자를 만나 함께 걷다 탁 트인 절경을 마주하죠. 돌아오는 길, 발로 차버리고 싶던 돌탑 위에 자신만의 돌을 하나 얹게 되는 정도가 하경이 겪는 변화입니다. 홀로 부지런히 걷고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만 하경의 여행은 늘 누군가를 잠시 스치고 짧은 만남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에서 수행 중인 불자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자기만의 예술관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옛 제자, 약간의 설렘으로 얽히는 처음 본 남자, 세대관이 맞지 않아 뜻밖의 언성을 높이며 말을 섞게 되는 할아버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작가 등등. 하경은 여행길에서 마주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 즉 여행 로맨스의 대명사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3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하경은 낯선 남자 창진을 만납니다. 각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온 나홀로 여행객이지만 어쩐지 동선이 자꾸만 겹치게 되는 덕분이죠.
같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은 두 사람은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북천동 고분군 노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걷기도 합니다. 하경이 자신만의 규칙을 깨고 처음으로 1박까지 감행한 이 로맨스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게 될까요? 참고로 3화에 붙은 제목은 메타멜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무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경의 여정은 여행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꿎게 여행에 판타지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짧은 여행은 하경의 지난한 일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엇보다 하경이 여행지에서 겪은 일은 하경의 일상적 공간으로 깊숙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여행지에서 끝. 하경이 마음에 쥐고 오는 건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과 감정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겉멋을 전부 걷어낸 여행의 진짜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가르는 기분으로 진입해보는 시공간에서 멋쩍음과 두려움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 그 자극을 위해서는 가끔은 약간의 씁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박하경 여행기가 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에 맞춤한 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제외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에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